금속과 염산의 반응으로 금속 원자량 구하기. 자, 요게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야. 자,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자, 필요한 자료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자, 첫 번째가 양적 관계는 모두 화학 반응식으로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한 금속의 질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발생한 수소 기체 부피. 자, 요게 필요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실험 조건에서 0도씨 일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1몰이 22.4리터인데 0도씨 일기압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실험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반드시 주어져야 돼.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 가지 예를 선생님이 들어줄 거거든. 그걸 잘 봐야 돼.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거에서 이런 얘기 있었지. 1몰의 질량이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인 것이라고 얘기했지. 네.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뺀 것,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잖아. 네.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볼 거야. 어떤 금속에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 시 H2 기체가 0.1리터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자, 화학 반응식은 상태는 빼고 하자. MHCl이 반응해서 MCl2 플러스 H2이다. 자, 그래 놓고 첫 번째 문제가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 더 필요한 자료가 있나? 자, 네 가지, 위에 네 가지하고 비교해봐.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는. 찾았어? 제일 중요한 게 화학 반응식이라 그랬지? 네. 화학 반응식 있지? 네. 사용한 금속 질량 0.2g 있죠? 네. 발생한 수소 기체 0.1리터 있지? 네. 4번이 없잖아. 네. 그래, 기체 1몰의 부피가 주어져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자, 기체 1몰이 실험 조건에서 25리터일 때 M의 원자량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네. 그러면 자, 저 반응식을 잘 봐. 이렇게 되는 반응식에서 자, M 1몰이 반응하면 H2 몇 몰이 나와? 1몰. 1몰이 나와야 되지. 네. 그러면 이제 비례식이야. 얘 0.2g을 반응시켰더니 얘가 0.1리터가 나왔대요. 자, 그럼 봐봐. 얘를 1몰로 환산해봐. 1몰로 환산하면 25리터지. 네. 맞나? 네. 그러면 250배를 해야 되겠지. 네. 그러면 얘도 똑같아. 꼭 250배. 그러면 얘는 50g이 필요하지. 네. 자, 얘가 몇 몰이야? 1몰. 그러면 얘는
M 몇 몰의 질량이냐? 1몰. 그래, 1몰의 질량이잖아. 그러므로 M의 원자량은 얼마야? 50. 그렇지.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게 원자량이라 그랬잖아. 네. 그래,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같은 문제 풀 거야. 똑같은 문제예요. 봐봐. 어떤 금속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 시 H2 기체가 하나는 0.1리터, 또 한 문제는 0.3리터 두 문제예요. 네. 자, 이렇게 발생했고, 자, 여기에서 자, 기체 1몰은 25리터이고 M의 염화물의 화학식이 하나는 MCl2, 또 하나는 MCl, 또 하나는 MCl3일 때 M의 원자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또 필요한 값 중에 뭐가 없니? 기체 1몰에. 기체 1몰에 아, 5리터 주어졌는데? 어, 아, 화학 반응. 그래, 화학 반응식이 없잖아.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화학 반응식을 세워야 돼. 자, 이렇게 되고 MCl이 되고 H2가 발생한다. 오른쪽에 H가 2개, 그러면 왼쪽도 2배여야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도 2배야 Cl이 2개가 돼. 그러면 M도 2배가 되지. 네. 그러면 이 반응식을 봐봐. 얘가 2몰이 반응해야 얘가 1몰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똑같아. 0.2g을 반응시켰더니 얘가 0.1리터가 나왔대. 얘 1몰로 환산할 거야. 그러면 1몰로 하면 25리터 곱하기 250배야. 그럼 네. 얘도 몇 배야? 200. 250배야지. 네. 그럼 잘 봐. 자, 이제 다 계산된 거야. 얘가 1몰이지. 네. 그러면 얘는 M 몇 몰의 질량이야? 2몰. 그래, 2몰 질량이잖아. 그러므로 M 원자량은 얼마야? 25. 그래, 그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봐봐. 자, M하고 HCl하고 반응했더니 얘는 이제 MCl3가 만들어지고 H2가 나왔대. 자, 오른쪽 보니까 Cl이 3개, H가 2개. 공배수 6배. 그러면 네. 얘는 2배, 얘는 3배가 되지. 네. 그러면 얘도 2배가 되지. 네. 그러면 봐봐. 얘가 2몰이 반응해야 얘가 3몰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똑같아 이제. 0.2g 반응시켰더니 얘가 0.3리터 나왔지. 네. 얘 네. 3몰로 환산할 거야. 3몰로. 3몰이면 25리터에 3리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50배야. 똑같이. 그럼 봐봐. 얘도 250배 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또 다 나왔잖아. 이게 3몰이지? 네. 그러면 얘는 M 몇 몰의 질량이어야 돼? 2몰. 그래, 2몰 질량. 그러므로 M 원자량은 얼마? 25. 25.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외우라는 대로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것이 원자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19페이지에 보면은 선생님이 그 문제 또 하나 예를 들어 놓은 거 있지? 네. 그거는 한정이 네가 풀어봐야 돼. 이 문제는 이제 서울고등학교에서 나온 문제야.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세 네. 번째 얘하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대신에 거기에는 수소기체가 VmL로 나와 있지. 그래프. 네. 그래프에 VmL로 주어져 있으면은 부피를 ml로 통일하든지 리터로 통일해서 풀면 돼. 네. 알겠지? 네. 그거는 한정이가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봐봐. 자, 이제 선생님이 두 가지 법칙을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법칙. 선생님은 양적 관계에서 이 두 가지 법칙을 벗어나지 않고 풀거든. 자, 네. 첫 번째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반응 전 총질량은 반응 후 총질량하고 같다. 첫 번째야.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의 두 번째 의미도 있어. 뭐냐면 반응한 반응물 총질량은 생성된 생성물의 총질량하고 같아요. 이게 네. 질량 보존의 법칙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야.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어요.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자,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고 같은 반응에서는 있지. 네. 질량비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 세 네. 번째가 뭐가 있는지 봐봐. 질량비대로 또는 몰수비대로 또는 부피비대로 반응한 후에 반응물 중 반응물이 두 종류라고 할 때야.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가 남는다라는 게 바로 일정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법칙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야. 자, 그런데 한정아 있지? 잘 봐. 이거 꼭 기억해도 AA2 기체가 B2 기체하고 반응해서 C 기체를 만든다 할 때 요 ABC 개수 있지? 네. 이 ABC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대 1대 1도 나올 수 있고 1대 1대 2도 나올 수 있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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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1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 2대 2도 나올 수 있고 1대 3대 2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네. 얘 봐봐. 얘는 3 이상 수는 절대 안 나와요. 어느 때냐 이게 중요해. 여기 2가 붙었니? 네. 그럴 때는 3 이상 수 절대 안 나와. 답은 1 또는 2밖에 안 나와. C는. 뭔 네. 얘기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이렇게 개수 뒤에 2가 없지? 네. 이런 거는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다 나와. 1대 3대 뭐 5도 나올 수 있고 1대 4대 3도 나올 수 있고. 알겠니? 네. 자, 그러니까 반응식을 딱 형태를 봐서 아, 투가 붙으면은 맨 끝에 있는 생성물이 하나일 때는
3이상수는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 첫 네. 번째 예를 이걸로 한번 해보자. 수소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든다. 여기도 봐봐. 2가 붙었으니까 1대 1대 2로 나왔지. 네. 배수비는 얼마야? 2대 1대2. 2대 1대. 이게 바로 몰수비니? 네. 몰수비도 2대 1대 2야.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일까?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였어? 1이요. 그러면 2몰이면 몇 그램? 2g. 2몰이잖아. 2H2. 4g. 4g. O2의 분자량은 8. 아이고, 6이요. 5가 16이에요. 16. 그러면 O2는 32g. H2는 그러면 36g. 자,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여기 잘 봐봐. 1대 1대 8대. 8대 9. 자, 이 1대 8대 9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그랬지? 예. 그럼 잘 봐. 이제부터. 자, 처음에 얘 1g을 넣고 얘 10g을 넣었어. 네. 자, 반응을 할 때 몇 그램 몇 그램이 없어지니? 얘 1g 없어지고 8g. 8g 없어지면 수증기는 무조건 몇 그램 생겨야 돼. 9g.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2g 남고 얘가 9g 생겼지? 네. 반응 전 질량 몇 그램? 11g. 반응 후도? 11g. 자, 반응하는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8대 9. 자, 반응한 양은 1g, 8g이 없어졌지? 네. 그러면 무조건 생긴 건 9g.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볼까? 처음에 얘 2g을 넣고 얘가 10g을 넣었어. 자, 반응은 얼마 할까? 1g, 8g. 얘 1g, 8g, 얘는 9g 생기니? 네. 그러면은 반응 후에는 얘 1g 1g. 남고 2g 남고 9g 생기나? 네. 그러면 질량비 1대 8대 9. 자, 반응 전 12g, 반응 후도 12g 맞아? 네. 틀렸어요. 네. 몇 틀렸는지 모르겠지? 어, 자, 반응할 때 잘 봐. 수소 1g에 반응하는 산소는 몇 그램? 8g. 그러면 수소 2g과 반응할 수 있는 산소는 몇 그램? 16g. 16g이 있어야 되는데 얘 10g밖에 없지? 네.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하는 거야. 그리고 수소는 그거의 8분의 1. 그러면 무조건 물은 몇 그램 생겨야 돼? 18, 10. 자, 없어진 만큼 어, 생겨야지. 그래서 네. 반응 후에 보면은 얘는 0.75g 남고 얘가 11.25g이 생겨서 자, 반응 전 12g, 반응 후도 12g이죠. 네. 질량비는 1대 8대 9 지켰죠. 네.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반응물이 두 가지가 남으면 안 돼. 어, 많은 물질 한 종류만 다 적은 건 반응하고 많은 물질 한 종류만 남는다. 여기 봐.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가 남는다. 이게 바로 일정성 분배의 법칙이에요. 네. 됐니? 네. 자, 그러면 21쪽에서 22쪽까지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어. 네. 그 예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풀어줄 거예요. 알겠니? 네. 자, 선생님이 특히 개수비는
절대 아니다. 질량비는 절대 아니다. 그래 놓고 이런 말 써 있었지.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이런 문제 있었냐? 이런 말?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 그거를 어떻게 환산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자, 21페이지에 예를 보세요. 네. 자, A하고 B가 반응해서 C를 만들지. 네. 자, 개수비는 1대 2대 1이니? 네. 자, 거기 읽어볼 거야. 같은 질량의 기체 A와 B를 실린더에 넣고 반응시켰을 때 라고 나왔냐? 네. 거기에서 밑줄 그어봐.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해. 같은 질량의 A, B. 밑줄 그어. 네. 그러면 질량비는 처음에 질량비 A하고 B는 몇 대 몇으로 있는 거야? 1대1. 1대 1로 있죠? 네. 자, 반응 후에 봤더니 봐봐. 실린더 반응 후에 보니까 뭐와 뭐가 들어있어? 네. A, B와 C요. 자, 그럼 누가 다 없어진 거야? A가 나왔어요. 그래, A가 다 없었어. 반응 후 질량비는 B와 C가 몇 대 몇이래? 3대 4요. 자, 그럼 자, 무슨 법칙을 적용하는지 잘 봐. 여기서. 반응 후 네. 질량이 3대 4니까 몇 g이야? 7g. 그래, 7g이야. 그러면 반응 전도 몇 g이어야 돼? 7g. 7g이어야 돼. 그러면 잘 보세요. 네. 반응 전 A가 3.5g, B가 3.5g이 있었어. 네. 맞니? 근데 네. 반응을 할 때 A 3.5g은 다 없어졌지? 네. B는 0.5g 없어졌지? 네. 그리고 C가 4g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반응 후에 보니까 얘가 3g 남고 얘가 4g이 생긴 거잖아. 네. 자, 여기에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어, 자, 반응하는 질량비 못 찾겠어? 자, 한정아, 이게 반응하는 질량비야. 3.5 대 0.5 대 4. 이해돼, 안 돼? 네. 자, 그러면 잘 봐.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할 거야. 네. 알겠니? 자, 그대로 3.5로 올려. 개수 얼마야? 3.5. 아, 3.5g이 A 몇 몰에 해당하냐고? 1몰이요. 그래, 1몰에 해당하는 거야. 1몰. 그러면 0.5를 올려. 몇 몰에 해당해? 1몰. 2몰에 해당이야. 2몰. 어, 아, 개수로 올리는 거라니까. 자, 여기 봐. 얘 개수 얼마야? 1몰이요. 자, 얘 1몰이에요. 그러면 반응 전에 잘 봐. 얘는 1몰이고 얘는 14몰에 해당되지. 네. 그리고 반응 후에 얘는 12몰에 해당하죠. 네. 12몰 맞아? 예. 얘는 1몰에 해당하지. 네. 자, 그러면 보기 보자. 자, A와 B의 분자량비 나오니? 네. A, B의 분자량비는 자, 분자량은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라 그랬지. 네. 3.5 대 얼마야? 0.2. 0.25죠? 네. 그러면 얼마냐?
14대 1이지? 네. 그래, A와 B의 분자량비는 14대 1이야.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네. 이어 봐봐. 반응 후 실린더의 B와 C의 몰수 비는 반응 후 실린더 B와 C는 12대 1이니? 네. 그래, 그렇게 맞잖아. 12대 1이다. 네. 그리고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비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 그랬나요? 네. 그런데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밀도는 몰수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네. 반응 전 몰수는 몇 몰이야? 1, 1대 14? 15. 1, 14, 15. 15. 네. 반응 후는 13몰이요. 그러면 몇 대 몇이야? 13대 15잖아. 네. 그래,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네. 이해됐냐? 네. 그 밑에 한 문제 더 풀자. 자, x2 플러스 2y2가 A를 만드는 반응이지? 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잖아.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 1 또는 2? 그래, 1 또는 2야. 근데 A를 2라고 놓고 풀어볼까? 알겠지? 네. A가 2라고 하면은, 자, 거기 표를 보자. 실험 1 봐봐. X2의 부피는 반응 전이 11.2L지요. 네. 그리고 Y2는 얼마야? V1. V1. 자, 반응했을 때 누가 다 없어졌어? X2. 자, 그러면 얘는 11.2L 없어지면 Y2는 얼마 없어져야 돼? 어, 한영아, 개수비는 부피비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바로 알아야지. 22.4. 그래, 22.4L 없어져야 돼. A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22.4L가 만들어져야지. 네. 근데 반응 후에 봐봐. 자, 얘는 22.4L가 만들어졌고 얘가 0.5g 남았지. 네. 근데 이거 두 개 섞었더니 총 기체가 16.8L래.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는 게 이유가 뭘까? 어, A를 2라고 놨기 때문에 틀렸잖아. 네. 자, 그러면 봐봐. A가 2가 아니고 뭐예요? 1이요. 그래, 1이라는 얘기야. 1. 1로 놓고 풀자. 그러면 얘는 22.4L 없어지지? 네. 그러면 얘는 11.2L 만들어지지? 네. 반응 후에 0.5g 남았지? 네. 11.2L 만들어진 거 합쳐서 16.8L지? 네. 그러면 얘가 몇 리터란 얘기야? 5.6L잖아. 5.6리터. 5.6L는 4분의 1몰이에요. 네. 그러면 잘 봐. Y2가 4분의 1몰이 0.5g이야. 그러면 Y2 1몰은 얼마? 2g이요. 2g이야. 그러면 Y2의 분자량은 2. 2. 그러면 Y 원자량은 1. 그렇지. Y 두 개가 2니까 Y 하나는 1일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러면 V1은 얼마에 해당되냐면 28L에 해당되는 거 알 수 있네. 5.6에 22.4L를 더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실험 두 번째를 해석을 하자. 이게 V2고 얘가 11.2L가 있었니? 네.
누가 다 없어졌어? Y2가 그러면 얘 11.2리터 없어지면 X2는 얼마 없어져? 5.1. 네. 5.6. 그러면 A도 5.6 만들어지니? 네.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얘 21g이 남았지? 네. 5.6리터 이거 다 더해서 22.4리터지? 네. 그러면 얘는 21g은 16.8리터에 해당돼. 이거는 4분의 3몰이에요. 네. 그러면 봐봐. X2 4분의 3몰이 21g. 그러면 X2 1몰은 몇 g이야? 어, 28g. 그래. 그러면 X2 분자량은 28이요. X의 원자량은 14. 그래. 그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A는 1이다 맞죠? 네. 그리고 V2는 얼마야? 22.4리터 맞지? 네. 그러면 A의 분자량은 얼마냐라고 나왔어. 잘 봐봐. 자, A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X2 플러스 2Y2가 A 1몰을 만드는 거지. 네. 질량 봐봐, 질량. 얘 1몰은 28이니? 네. 얘 2몰은 몇이야? 4지? 4. 네. 그러면 A는 얼마가 만들어져? 무조건. 32. 그래, 그러면 A의 분자량은 32잖아. 어, A의 화학식은 얼마가 되겠니, 그러면? 네. 아, 네. 그래, X 두 개하고 Y 네 개가 다 있어야 되잖아. 네.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한영아,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대로를 다 외운 상태로 문제에 적응을 해야 돼. 네. 자, 22페이지 문제는 한영이가 한번 풀어볼래? 어, 그건 나중에 뒤쪽에 문제도 있으니까 그건 한영이가 풀어보고. 네. 자, 이제 1단원의 마지막이야. 농도로 넘어가자. 자, 23쪽 봐봐. 나와 있냐? 네. 농도의 첫 번째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는 뭐냐면 뜻이 용액 100g 중 용질의 그램 수. 자, 그런데 질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도 온도가 변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죠. 네. 그래서 농도 변화가 없어요. 자, 농도의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되겠지.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자, 용액 질량은 용매 질량 더하기 용질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 구할 수 있는 공식 유도할 수 있냐? 네.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이렇게 하면 용질의 질량이 나오지? 네. 그런데 이 퍼센트 농도는 자, 농도가 같고 용액 질량이 같아도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 또는 입자수는 몰수라고 할 수 있죠. 네.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를 수 있냐면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이야. 자, 10%의 포도당 수용액. 자, 그러면 10%니까 물은 90g이고 포도당은 10g이거든. 네. 그러면 포도당의 몰수는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니까 10몰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근데 10% 설탕물. 자, 얘도 물은 90g이고 설탕은 똑같이 10g이 있지. 네. 근데 설탕의 몰수는 자, 342가 설탕의 분자량이야. 서로 다르죠? 네. 이렇게 농도가 퍼센트 농도는 같아도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다를 수가 있어. 네. 자, 두 번째 몰농도. 자, 몰농도는 라지 m이 단위인데 실제 단위는 몰퍼 리터예요. 자, 몰퍼 리터라는 뜻은 뭐냐면 용액 1리터 중 용질의 몰수를 의미해. 자, 그리고 얘는 부피로 재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농도가 변한다. 자, 그러면 몰농도 공식도 외워야 돼. 몰농도 라지 M은 용액 부피자 반드시 리터여야 되고 용질 몰수 N이야. 자, 용액 부피를 V라고 해보자. 네. MV는 뭐죠? 몰수. 아, N. 몰수.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되게.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또 하나 만들어 보자. 자, 용액이 있지? 부피가 밀리리터로 주어지면 자, 밀리리터일 때는 1000으로 나눠야 리터가 되지. 네. 그리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계산되지요. 네. 자, 그러면 한정아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지? 이 공식에서. 어, MV가 몰수라 그랬니? 네. 자, 질량은 어떻게 구해? 몰수 곱하기 아, 화학식량이잖아. 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얘는 농도가 같고 부피가 같으면은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 몰수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몰농도의 특징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 공식을 더 만들어 줄 거야. 자, 두 가지 공식이 뭐냐면 이거야. 자, 희석용액의 몰농도 계산. 자, 이거는 MV는 M-V-로 풀면 돼요. 자, 거기에 얘가 나와 있어. 선생님이 얘 들어준 거 바로 풀어보자. 0.1몰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중류수를 뭐 500ml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니? 네.
200ml에 증류수를 부어 전체 부피가 500ml가 되었어. 네. 자, 부피가 2.5배 늘었지? 네. 그러면 몰롱도는 2.5배 감소해요. 자, 저시계 집어넣어봐. 0.1 몰롱도 200ml는 0.2리터니? 네. 이게 몰수잖아. 자, 네. 용액 속에 녹아있는 몰수는 증류수를 붓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지. 네.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 0.5리터가 되면 M은 얼마야? 0.4 몰롱도가 된다. 어, 아, 네. 예. 0.04죠. 그치? 네. 그래. 이게 희석 용액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혼합 용액의 몰롱도 계산. 자, 예를 들어보자. 자, 1몰 포도당 수용액 100ml와 2몰 포도당 수용액 100ml를 섞었다. 네. 자, 2몰 농도에 100ml를 섞었어요. 몰 농도는 얼마냐? 자, 이거는 M1 V1 더하기 M2 V2 땡땡땡은 MV 이 식에 넣으면 돼. 네. 자, 이 식에 넣으면은 자, 1몰 농도 곱하기 0.1리터 2몰 농도 곱하기 0.1리터는 M 곱하기 100ml 100ml 섞으면 얼마가 돼? 네. 0.2리터죠? 네. 그러면 M은 얼마냐? 1.5 몰롱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바로 몰롱도로 계산하는 방법이야. 희석용액이든 혼합용액이든 저 두 가지 몫이 아무거나 쓰면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선생님이 요걸 한번 만들어 보자. 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 만들기. 자, 첫 번째 1몰 포도당 질량을 측정을 해요. 180g이야. 네. 자, 요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비커에 넣고 소량의 증류수로 녹여요. 자, 이렇게 다 녹인 용액을 여기에서 중요한 거야. 비커 용액을 1리터의 무슨 플라스크를 사용한다? 이게 부피. 중요한 거라니까. 뭐 삼각 플라스크 비커 아니야. 부피 플라스크가 필요해. 네.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네. 알겠니? 네. 그리고 나서 비커를 증류수로 헹구어. 자, 헹구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요. 왜 그러냐면 비커 용액을 붓는다 그래도 비커 벽면이나 막 이렇게 묻어 있지. 네. 그거 버리면 안 돼. 자, 이거를 몇 번 정도 하냐면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피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부어 표선까지 맞추면 돼.
다음에 마개를 맞고 흔든 후 라벨을 붙이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비커에 용액을 녹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는 목이 길어, 이렇게. 네. 목이 길고 바닥이 둥근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 바닥이 네. 평평해. 네. 그리고 여기에 표선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 네. 그러면 요거를 이쪽에 넣으면 액체가 이만큼 채워지겠지. 네. 헹궈서 더 넣어. 이렇게 점점 채워지지.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증류수를 부어서 쭉 채워서 요 표선까지 딱 맞추면 돼. 자,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장비, 부피 부피 플러스.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거기 농도의 환산법 나오지. 네. 농도 환산. 자, 잘 봐. 농도 환산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첫 번째. 자, 용액 질량을 구한다. 자, 근데 잘 봐. 네. 용액 밀도는 뭐분의 뭐죠? 비율의 질량. 용액 부피분의 용액 질량이지. 네. 그러면 용액 부피는 어떻게 구해지지? 용액 밀도분의 질량. 용액 질량. 네. 자, 용액 질량은 어떻게 구해지지? 왜 비오파이.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용질 질량을 계산해요. 자, 용질 질량은 퍼센트 농도로부터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이렇게 구하라 그랬지?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몰 농도로부터는 용질 질량은 화학식량이란 말이야. 네. 됐니? 네. 자, 세 번째. 그리고 공식에 대입하라. 자, 이게 용액의 농도 환산법이야. 이 방법대로 하면은 문제 안 풀리는 거 없어.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1단원에서 외워야 될 거를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전부 정리 한번 해보자. 자, 1몰 질량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니? 자, 거기에 한영아, 네. 농도 환산법 밑에 비어있는 곳 있지? 네. 거기다 선생님 지금부터 쓰는 거 요거부터 다 써놔. 네. 자,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화학식량. 에이. 또 질량 뺀 거.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것. 개수비가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 물수비. 몰수비. 또 분자수비, 입자수비, 부피비, 압력비. 얘는 항상 성립. 기체인 때 성립.
그 다음 절대 아닌 게 뭐라 그랬지? 개수비. 질량. H입니다. 자, 그런데 아,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반응하는 질량비를 뭘로 환산이 가능하다고요?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 네,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 질량비는 밀도비는 분자량비이다. 맞니? 네, 같은 온도 부피에서 1g의 부피비의 역수비는 분자량비야. 또는 같은 질량의 부피비의 역수비는 분자량비야. 네, 같은 분자수의 질량비는 분자량비이다. 부피분의 질량비는 이게 뭐와 같아? 같은 부피의 질량비이므로 분자량비이다.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1몰 부피분의 부피 아보가드로 수분의 분자수. 자, A와 B의 원자량 B를 나타낼 때 A 질량분의 B 질량이라고 주는 경우가 있거든. 네, 그거는 A와 B의 원자량 B일 수도 있고, 자, 이게 중요해. A 일정량과 결합하는 B 원자수 B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문제를 풀었을 때 조건에 안 맞으면 A분의 B의 질량이 주어졌는데 조건에 안 맞잖아. 그러면 B분의 A를 구하여 푼다. 네, 자, 요거까지 써서 이게 실제로 1단원에서 사용되는 이 문제를 풀 때 내용들이야.